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들어가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쉽습니다. 자, 기본계획은 아까 어떻게 정리했어요?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을 어떻게 한다?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당해적의 청사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고 종합계획이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자, 그러면 장기 플랜이에요. 관할구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종합계획이다. 그죠? 그런데 이 기본계획도 수립단위는 있어요, 없어요? 수립단위는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도 없고 기본계획도 수립단위는 없어요. 장기계획이지만 수립단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습니다는 하나의 장기 플랜이지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럼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으니까 쟁송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하나의 행정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과의 관계. 자, 광역도시계획 아까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돼서 광역도시에 수립됐어요. 그러면 광역계획권 안에 있는 시군이 당해지역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뭐에 부합되게? 광역도시계획 부합돼야 되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이 상충되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광역도시 우선한다. 아까 행정계획 배웠죠?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도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뭐 제일 잘 나오고 또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수립권자하고 수립지역입니다. 이거 아니면 뭐 나머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구상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의 성격상 기본계획은 다른 사람이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기본계획은 only 누구만 수립해요. 6명만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만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국장 나오면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본계획은 그런 말 나오면 거짓말이에요. 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거짓말입니다. 기본계획은 only 6명만 수립하더라. 국장, 도지사 수립권자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수립합니까? 어디다가 수립해요? 자, 원칙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법에 근거해서 원칙은 대한민국 모든 시군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김포시는 김포시 관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인천시는 인천시 관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원칙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시장호수는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 규정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다음의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작년에도 시험에 여지없이 나왔고요. 자, 이런 질문들 참 기본계획 물어볼 때 잘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어디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시군의 위치라든지 인구 규모,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다음에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자, 그러면 시군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수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였죠? 경기도 전부가 다 수도권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시군은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묻지마. 무조건 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는 다 수립해야 돼요. 수도권에 있으니까.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또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냐는 우리 광역시 6개 광역시 있잖아요. 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지역들은 무조건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쉽게 어디예요?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시골에 있는. 자, 그래서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다. 이 부분 해석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라고요?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으면 뭐 하라고요? 무조건 수립.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무조건 수립.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머지 지역이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질문 참 많이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여기는 포인트는 전부에 대해서, 자, 여기처럼 여기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서 광역도시 수립됐대. 그리고 여기에 시군은 또 기본계획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근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이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두 군데가 포인트예요.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여기를 일부에 대해서 이러면 틀리겠죠? 그리고 또 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일부 포함됐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단어가 꼭 나와야 됩니다.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수립 제외 지역도 있지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네요. 근다고 인접지가 포함된다고 해서 인접시정구수와 같이 공동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공동 수립 없습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천시가 김제시 관할을 포함해 김포시 관할을 포함해서 인천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 왠지 일부는 될 것 같은데 전부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죠. 네, 전부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우리 김포시 관할을 포함해서 인천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 인접지역이 포함될 때는 인접 관할 시장구수와 서로 이야기해봐야겠어요, 알겠어요? 그거 당연히 해야 돼야지. 안 하면 서운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 인접지가 포함될 때는 인접한 관할 시장구수와 협의는 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해서 인접지를 포함해서 인천시가 김포시 관할을 포함해서 인천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 수립에 대한 내용들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들 체크를 딱 하시기 바라고요. 수립 원칙 예외, 그래서 1번, 2번 이런 내용 나오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기본계획 내용은 아까 무슨 계획이라도요? 종합계획이다. 자, 그래서 기본서 간단하게 볼게요. 53페이지에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 방향에 포함된다. 그래서 제가 박스 안에 종합계획이잖아요. 종합이니까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구라든지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 나오죠. 또 6번에 보세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기본계획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고 정비와 개량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기본계획 안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은 들어가 있어요. 그거하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 6번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기반시설 정책 방향은 기본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아까 관리 내용 지구기사지 했죠? 자, 그것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가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제 방법에 관한 사항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좋은 것들은 기본계획은 한마디로 종합계획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그러면 또 아까 계획의 내용에서 제가 외우라는 것은 무조건 무엇을 외워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기사지 있죠? 그 내용만 잘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광역도시 내용 뭐라고 기본계획 내용 나오더라도 그거 섞어서 물어보면 그것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내용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밑에 기준 나왔습니다. 여기도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 기준.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국장이 정한다. 광역도시 수립기준도 국장이 정했죠? 기본계획도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53페이지에 여기에 있는 기준에서 국장이 정한다 하는데 하나만 주실까요? 자, 1번에 박스 안에 1번.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니까 수립할 때 어떻게 하라고? 종합계획이 되도록 수립해라. 그리고 2번.
기본계획은 예, 장기계획이죠. 장기계획이죠. 장기계획이니까 기본계획 시험할 때 여건 변화에 탄력적 내말수도 포괄적 계략적 수립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겠습니까? 포괄적 계략적 수립 장기 플랜인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수립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것만 주로 한번 딱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자, 그리고 또 기본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색깔게요. 우리 교재는 기본계획 제 맨 뒤에 있어요.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어요? 기본서에는 나중에 공부할 때 이제 거기서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기본서는 페이지 58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의 노트에다가 썼어요. 좀 페이지가 좀 다른 것들은. 자,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입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할까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우리 인천시장이 인천시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는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요거하고 비교할 거. 아까 광역도시계획도 장기계획이었잖아요.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까 기초조사는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고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했죠? 그거는 타당성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예, 변동사항 확인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한다는 이야기고,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그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역도시는 어렵게 공동 수립해놨는데, 뭐 정권 바뀌었다고 그러고, 뭐가 바뀌었다고 그러고, 거기서 다시 하자 그러면,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장애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아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분하는 거예요. 타당성 검토는. 자,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고. 그러면 자,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겠어요? 당연히 인천시장이 수립하겠죠?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겠습니다. 자, 절차 얼른 정리합니다. 간단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승인 절차. 근데 똑같아요. 광역도시가 똑같아요. 자, 먼저 수립권자는 여기 몇 명이라고 했어요? 6명. 6명만 있습니다. 자, 6명만. 근데 우리 수립할 때 뭐 하라고 그래요?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래. 준용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다다. 그러니까 여기 수립할 때 여기에서 인천시가 인천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기 있는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측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행 규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강행 규정이다. 기초조사, 예. 준용하란 말은 따라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언급이 없어도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고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하고 해야겠죠? 아까 광역도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에 없는 게 있네. 이 기초조사 내용에 뭐 또 포함하라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기초조사 내용에 인천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 토지 입지나 활용 가능성 등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포함합니다. 그런데 몇 년 내 입안일로부터 몇 년 내에 실시됐다면 이때는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어요. 5년 내에 실시됐다면. 이것도 시험에 기출이 됐습니다. 시험에는 아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하고 5년 내에 실시됐다면 이거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냐? 그래서 5년이 시험에 한번 가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가로로. 자, 이렇게 예,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인천시가 인천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실시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면 기초조사 그 다음에 또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의견 들어봐야겠죠? 여기도 똑같이 광역도시계획처럼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는 이야기. 근데 이 공청회도 예,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대. 준용한단 말은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럼 인천시가 인천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할 때 개최 예정일 몇 일 전까지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청회 개최하겠습니다. 공고하고 제시대결이 타당하면 반영하고 그죠?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공청회 주제는 누가 하겠어요?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지명받은 자가, 즉 지명한 받은 자가 주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도 틀 똑같고 그 다음에 공청회 끝난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라. 지방의회 의견 들어라. 그러면 수립권자가 6명이니까 당연히 어디 의회 들어야겠어요? 해당 지방의회, 특별시 관시 득자득도 시군의회 의견 듣는다. 아까는 시도의사하고 막 그랬으니까 시도의회, 시군의회 막 이렇게 다 수립권자가 있으니까 그랬지만 여기는 6명이 수립권자니까
예, 관할 지역의 지방의회 의견 됐습니다. 그러면 예, 의견 들을 때 지방의회도 매딜 의견 대신 30인의 똑같아요. 30인의 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절차 기공지수 하더라. 기공지수 하더라. 광역도시계획도 기공지수, 기본계획도 기공지수. 절차가 다를 이유가 없더라. 기공지수, 기공지수. 자, 그런데 똑같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자, 이제 또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 6명 중에 이 4명,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하고 그리고 시장 운수는 급수가 같아요, 틀려요? 여기는 광역자치단체장이고 여기는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요. 관할구역에도 급수는 다르죠? 자, 그러면 이 4명은 기공지수에서 수립하면 예,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예전에는 국장한테 승인 받았는데 이 4명은 자기가 수립하고 자기가 예, 1년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해요. 확정을 하는데 근데 시정군수는 수립하면 기공지수에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승인 받냐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 그러면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도지사만 나오지 국장이 안 나와요. 아까 광역도시계획 국장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왔잖아요. 근데 기본계획은 only 국장이 승인권자다. 도지사가 승인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같이 묶어서 얘기합니다. 이 4명이 기공지수에서 예, 수립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것이고 시장 군수가 기공지수에 수립했으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겠죠?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 신청이 있으면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4명은 기공지수에서 협의 심의 거쳐 확정을 하고 4명 시장 군수는 기공지수에서 수립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는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4명이 그리고 도지사가 확정하거나 승인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협의심이니까 이들은 다 지자체죠? 이게 장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전에는 이 4명이 국장한테 승인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승인제도 폐지가 됐어요. 대신 예, 국장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데 여기는 국장도 포함한다라는 나옵니다. 승인제도가 없어진 대신 국장과 협의해라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장의 승인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국장과 협의를 합니다. 국장 포함 내보시고 그 다음에 협의를 딱 끝냈으면 여기서도 30일 내겐 되시. 그 다음에 협의했으면 또 뭘 해야 돼요? 심의는 제가 협의심의는 동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승인하고 확정할 때 어떻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예, 도지사는 도도시계획위원회 인천시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여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나오면 안 되죠? 이들이 지금 국장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협의심의는 동급끼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협의심의 거쳐서 확정하고 승인할 사람 승인한다. 그래서 기공지수, 협심, 확승, 확정도 있고 승인도 있다. 기공지수, 협심, 확승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장 이 확정이 4명이 확정했으면 자기가 수립하고 자기가 확정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자기가 직접 공고하고 열람시키겠죠? 이 사람 누구한테 보내주고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런데 자, 문제는 시정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협의심의 거쳐 승인해 줬어. 그러면 도지사는 누구한테 송부해 주겠어요? 관계된 행정기관장하고 승인 신청을 한 시장군수에게 송부해 주겠죠? 그러면 시장군수는 뭐합니까? 우리 지역에 기본계획이 이렇게 승인됐습니다라고 공고하고 몇 이상 열람시키라고 30 이상 열람시켜라. 그래서 이 툴 광역도시계획 틀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대로 쭉 이제 체계 잡아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예, 기억을 딱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강의 노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페이지 이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페이지 여기에 보면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도시계획이 있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세 개의 계획을 비교를 해놨으니까.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7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요 부분 오늘 가셔가지고 이제 절차 다 정리했으니까 요 부분 같이 비교하면서 보세요. 아셨죠?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자, 아까 광역도시계획도 있었고 기본계획도 있잖아요. 좀 이따 관리계획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뭐가 차이가 있고 예, 공통점이 있는지를 예, 같이 비교하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